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동성고 1학년 영어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성북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영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남지원이라고 합니다. 작년, 재작년 동성고 제자들의 어떤 성과 결과로 제 소개를 조금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성고 24, 25년 2년 연속으로 1, 2학년 전체에서 전교 1등 만점자를 모두 동시 배출하였고요. 이렇게 보시면 원래 좀 잘하던 친구가 와서 수업 조금 듣고 바로 이렇게 1등하게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전교 1등한 친구 중에 한 명은 저랑 1학년 때 4등급인 상태로 저를 처음 만났습니다. 16주 만에 저랑 수업을 듣고 4등급에서 전교 1등 만점으로 한번 등극을 하더니, 이 학생은 이제 2학년 돼서도 계속 이제 전교 1등 만점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고요. 또 이 친구는 거의 사실 최단 기간이죠. 동성고 1학년 학생은 수강 3주 만에 73.4등급에서 96.1등급으로 또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있었고요. 동성고 2학년 학생 중에는 수강 8주 만에 3등급에서 전교 1등 99점을 기록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결과로 너무 감사하게도 현재 26년 동성고 1학년 영어, 작년 25년 동성고 2학년 영어 최다 수강생을 돌파하였고요. 또 올해 동성고 1학년 영어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정말 극악의 난이도였고요. 작년 1등급 컷보다 정말 무려 13점이 내려갈 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는데,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영어도 저희 반에서 무려 1등급이 5명 이상이 배출되는 등 또 좋은 결과를 내보였습니다. 또 실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4등급에서 전교 1등을 기록한 학생의 실제 리로스쿨 성적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리듯이 이 학생이 한 번 1학년 때 전교 1등이 되더니 또 바로 2학년 때도 100점, 99점 하면서 전교 1등 석차를 기록하였고요. 또 제가 여기 서술한 친구들 외에도 제가 이제 설명회 계속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뭐 전교 1등 아니면 자기들 안 써주는 거냐고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되게 다양하게 뭐 전교 2, 3등, 뭐 10등권 안에 든 많은 학생들의 저한테 이제 성적 카톡 보내준 결과를 그대로 캡처했고, 모두 지금 다 동성고 선배들입니다. 현재 이제 2학년, 3학년 선배들에 해당하는 카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은 총 4가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 26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 문항 분석을 대표적으로 두 문항 정도 해드리고요. 저희가 좀 동성고 영어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이 까다롭고 어려운 기말고사에 저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은 동성고 기말고사 영어 커리큘럼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출제 경향입니다. 사실 이번 영어를 보고 나서 아이들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역대 동성고 1학년 영어 시험 대비 압도적으로 정말 난이도가 상승하였습니다. 1등급 컷 자체를 보시면 작년 대비 무려 13점이나 하락했는데요. 사실 한 학교, 한 학년에서 이렇게 커트가 많이 내려가는 경우 굉장히 드물고요. 작년 99점에서 무려 86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사실 동성고는 1등급 컷이 영어는 80점대로 내려간 적이 이전엔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2학년 같은 경우는 동일한 지금 26년 1학기 중간고사 2학년 1등급 컷은 무려 96점인데 1학년 컷이 86점인 걸 봐서는 굉장히 1학년 난이도가 어려웠다고 보실 수 있고요. 2등급 컷도 마찬가지로 2학년 동성고 올해 2학년 학생들은 80점 초를 맞았을 때 3등급이 무려 떴었는데요. 이번 1학년 학생들은 60점대까지 2등급이 뜰 만큼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어렵게 출제하셔서 원점수가 하락해서 좀 이제 등급컷이 많이 낮아질 정도로 엄청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하게 된 원인은 거의 선생님께서 모든 지문의 원문을 다 변형하셨는데요. 이 변형 수준은 원문에 없는 새로운 문장 자체를 창작하여 추가하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동성고에서 전통적으로 출제되는 상위권 변별을 위한 고난도 요약형 서술형 문항까지 출제하셨습니다. 실제 외부 지문 또는 이제 원문에 없던 문장을 어떻게 추가하셨는지 제가 시험지를 보고 하나하나 대조해서 확인했는데, 무려 변형의 페이지가 보시면 넘겨도 사실 끝이 없는데요. 총 제가 슬라이드를 5페이지를 만들 만큼 되게 많은 원문 변형이 나왔습니다. 제가 차례로 좀 보여드리면, 일단은 사실 해당 원문에 없던 내용을 아연 선생님께서 추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동성고 영어와 함께 데일리고 영어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데일리고 영어 스타일이 이렇거든요. 없던 문장을 추가하시거나 외부 지문을 내시거나. 그래서 동성고 영어에서는 이렇게 없는 문장을 추가하신 적은 전혀 없었는데, 예를 들어 원문에는 없는데 시험지에는
But depending on which side you are on, a classic combination 하면서 아예 새로운 문장을 추가하시고요. 뭐 밑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예 원문에 없었던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뭐 in spite of its popularity 같은 문장을 추가하셔서 아예 새로운 문장을 창작하셨습니다. 원문을 새로 창작하시는 거 외에도 뭐 예를 들어 원문에는 I got closer to friends who like how open I was with them. 내가 좀 그 친구들한테 열린 마음을 가지니까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라는 원문을 시험지에서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 even made closer friend who appreciated my honesty. 나의 정직함을 좀 좋게 봐주는 친구들과 좀 가까워졌다 이런 의미로 바뀐 것처럼요. 뭐 뒤에서 쭉 보시면 원문이랑 시험지랑 굉장히 많이 바꿔서 나온 사례를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좀 자세한 시험 범위와 유형 분석을 좀 드리면요. 시험 범위의 자체는 분량이 이제 타 학교 대비 그래도 많지는 않은 편인데요. 비상용 교과서 1, 2단원과 read more 추가 지문, read culture 추가 지문. 이제 비상용 교과서는 좀 다른 출판사랑 다르게 본문 뒤에 좀 추가 지문, 엑스트라 지문이 있는데 이거 이제 본문 비율은 원래 원문의 한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2단원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3단원, 3.5단원 정도를 공부하는 분량을 느낄 수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교과서에 본문 외 부가 지문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머 부분이나 라이팅 부분 같은 경우에서 추가 지문도 한두 문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유형별 분석을 좀 살펴보시면 뭐 빈칸 추론, 어법어휘, 주제 제목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고르게 출제됐는데요. 올해 시험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볼 점은 이 순서별 문장삽의 연결어 3개를 합쳐서 보통 이제 흐름 문항이라 하는데요. 이 흐름 문항이 총 8문항이 출제될 만큼 올해 중간고사에서 영어 선생님께서 흐름 부분을 좀 강조하셨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1학기 중간고사 대표 문항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문에 없던 거를 쌤이 새로 창작하셨다. 이게 사실 아이들한테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색깔을 이제 바꾼 게 원래 원문에 없었던 새로운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어 문제입니다. A에 들어갈 연결어, B에 들어갈 연결어를 골라라. 사실 이제 연결어라는 거는 앞뒤 내용을 근거로 아이들의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연결을 기준으로 앞뒤에 새로운 문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없었던 문장에 원래 없었던 연결어까지 골라내야 돼서 거의 외부 지문을 푸는 거랑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고난이도로 느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성고에서 전통적으로 출제되는 요약형 서술형 킬러 문항입니다. 이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라 하면서 선생님께서 원래 원문에 없던 문장을 새로 아예 창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이 자리에 뭐 A의 concern, B의 influence, 뭐 C의 concern, life 같은 거를 써내야 되는데 좀 간단해 보이는 문제처럼 보이실지라도 첫 번째는 교과서 본문의 핵심 주제를 이 학생이 파악했는가, 또 빈칸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기 위한 폭넓은 어휘 기본기가 아이들이 있는가, 이 전반적인 거를 좀 확인하고 싶으신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동성고 영어가 원래 이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는데 이재현 쌤께서 동성고 영어 시험을 좀 어렵게 출제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까다롭고 막막한 영어 시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제가 어휘, 어법, 독해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입니다. 일단 어쩔 수 없이 정말 수능 수준의 방대한 어휘량이 필요한데요. 제가 말하는 방대한 어휘량은 단순히 아이들이 영어와 뜻을 외우는 단순 양치기 학습이 아니라 예문을 통해 쓰임을 학습하고 뭐 유의어, 반의어, 혼동어휘 또는 어원까지 해서 어휘를 전반적으로 확장시켜야 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알고 있는 어휘가 아이들이 이제 이런 낯선 의미가 있었어 라는 것까지 어휘를 확장시켜야 되는 게, 예를 들어 weather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명사로 날씨입니다. 근데 이 weather이 동사 자리에 오면 참다, 견디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휘 확장이 필요하고, 마지막 컬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연어 내용인데요. 연어라는 건 자주 사용되는 2가지 이상의 단어를 결합한 겁니다. 즉 result란 단어는 전치사 in이 오냐 from이 오냐에 따라서 in은 뒤에 결과, from은 뒤에 원인, 이런 식으로 의미가 좀 나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법 영역입니다. 사실 저는 어법이야말로 단시간에 아이들이 가장 급속도로 오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탄탄한 어법 개념 정립이 먼저인데 문제는 감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정말 객관적 근거라는 거는 아이들 스스로 어렴풋이가 아니라 어법 개념의 정의와 쓰임, 푸는 방법을 최소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왓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이 문법이 맞나 틀리나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가 명사 자리인지랑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개념 확립이 돼야 되고요. 또 이런 알고 있는 어법 개념을 정말 자유자재로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실전력 강화 훈련도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독해 영역입니다. 동성고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외부 변형, 외부 지문에 거의 버금가는 원문 변형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이들이 독해할 때 의미 없이 읽어내는 거는 그만하고 정말 글을 읽을 때 구조화, 기승전결의 근거 논리 훈련이 좀 병행돼야 될 예정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순삽 유형이 좀 동성고 영어에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유형의 유형 스킬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 등의 단서 포착 훈련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총 8문항이나 나왔던 흐름 부분에 아이들이 좀 더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 까다롭고 막막한 동성고 영어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을지 정말 기말고사를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동성고 기말고사 영어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고 영어 시험은 일단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개념체계화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 제가 이제 기말고사 지금 바로 클리닉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는데요. 이제 아이들의 외부 지문 또는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신 따로 수능 따로가 아니라 내신 기간에도 같이 수능을 잡는 일원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클리닉에 원문에 해당하는 실전 모의고사와 모두 외부 지문으로 구성된 외부 지문까지 그 클리닉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원문 변형과 외부 지문에 대응하고 있는 밀착 훈련을 수업 시간에 진행 중이고요. 또 고난도 어법 문항을 더 이상 아이들이 감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막 수학 공식 풀 때 느낌으로 풀지 않잖아요. 딱 근거에서 대입해서 푸는 것처럼 공식처럼 풀이하는 전략적 문제 해결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이번 기말고사 때 가장 아이들한테 강화하고 있는 어휘 영역인데요. 실제 한 개의 어휘에서 동반이어, 다이어, 혼동어휘까지 확장학습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단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온라인 단어 테스트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학생들이랑 제가 추가로 단어 테스트 또 따로 이제 단어 스터디 같은 것도 같이 이제 모집해가지고 하는 등 어휘를 좀 더 심화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때 진행했었던 동성고 이제 100% 자체 제작으로 제작된 동성고 내신 교재의 라인업인데요. 실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단 아이들의 교과서 본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본문 심층 분석 자료와 그리고 두 번째는 1차로 심층 분석 이후에 워크북과 변형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철저하게 완전 학습이 진행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정말 100% 자체 제작으로 아이들 리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랑 이제 뭐 저번 주에 어떤 뭐 본문 1, 2부분 나갔다. 그럼 그 본문 1, 2에 해당하는 제가 뭐 어법, 어휘, 빈칸, 또 연결어 종합적인 리뷰 테스트를 따로 제작을 하고요. 그거에 맞는 실제 동성고 시험 스타일의 실전 모의고사도 매주 클리닉 시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직전 보강 요약 자료가 있었는데요. 직보 자료에서 진짜 아이들이 직보 자료 덕분에 서답형 쓰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할 만큼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자랑했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마지막에 이 문장들이 아마 뭐 다음날 서답형에 나올 확률이 높다. 근데 심지어는 전체 문장을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노란색 쌤이 형광펜 처리해 놓은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실제 직보 시간에 외우게 했어요, 진짜. 아이들이랑 막 다 같이 외치면서 외우게 했었는데, 실제 이번 서답형 문장 4번을 보시면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문장으로 보시면 여기 A, B 자리에 제가 형광펜 쳐놓은 never could를 쓰는 거고요. 여기 C, D 자리에 제가 형광펜 처리한 have predict를 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 E 자리 역시 제가 형광펜 처리한 저 커플들을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닌 제가 키워드만 아이들한테 짚어줬는데 불구하고 적중된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요. 또 서답형 3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문장에 해당하는 그 빈칸을 채우라 라는 건데 이것도 제가 전날에 직보 때 엄청 이제 강조했던 문장인데 여기 A 자리는 제가 지금 형광펜 처리한 whereas를 쓰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B, C 자리가 제 형광펜 처리해놓은 prefer to keep those 이 부분을 쓰는 거였고요. 마지막 D, E 자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광펜 처리한 as far from each other as possible 해서 여기 부분을 쓰는 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
저희 반에서 그래 좀 어렸음에 불구하고 등급 1등급 학생들도 많이 배출해야 된 사례가 서답형에서는 오히려 아이들이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직보 자료가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직보 때 제가 두 달간 아이들이랑 3, 4월 거의 이제 막 6, 7주간 준비한 전체 범위를 단권화해서 직보자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법 내용만 아이들이 전체 복습할 수 있게 관계대명사 what과 접속사 that을 구별하기 위해서 빠른 판별법 같은 거, 당장 시험에 써먹을 수 있는 판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본문의 주제를 정리하고 흐름을 정리하고 어법어휘 정리하는 직보자료까지 따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습관리 영역입니다. 저는 수업만큼이나 중요한 게 학습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매 수업 동성고만을 위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제작 리뷰 테스트를 실행하고요. 또 이제 기준 미달 시에는 학생들을 즉시 보완해서 재시험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수업 복습 자료가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수업 영상 자료를 통해서 결석 복습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또 이제 1대1 상시 질의응답 피드백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신속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저는 수행평가와 세트까지 지금 꼼꼼하게 다 케어하고 있는데 추후에 좀 더 잠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현재 저랑 이제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 학부모님께서는 다 받아보실 내용인데요. 개별 1일 리포트와 추적 관리를 통해서 매주 제가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그 내용 자체도 학습 상태와 과제 수행, 테스트 결과인데 실제 제가 매일 한 번 수업마다 정말 수업 아이들이 한 번 듣고 나면 오늘 이 학생이 저랑 어떤 수업을 듣고 갔는지랑 그리고 이제 테스트 결과는 45문제 중에 41문제는 맞았습니다. 과제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학생의 수행도가 어떻고 마지막 제가 개별 피드백 문자까지 드리면서 실제 아이들의 학습 리포트를 좀 세세하게 잘 챙기고 있고요. 이렇게 학습 리포트를 제가 좀 자세히 이제 발송드린 덕분에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게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학습 상황을 알게 돼서 만족도가 높다고 답장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개인별 복습 포인트와 어떤 결석 복습 공백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온라인 학습 자료 제공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아무리 수강생이 많아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동성고 수강생 전원 100%는 1대1로 수행평가까지 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본문에 있었던 라이팅에 해당하는 문장을 모두 외워서 학교에서 써내는 공통 수행평가였는데요. 사실 수행평가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진로 또는 개인의 목표 설정을 주제로 가지고 과세특을 이제 제출하면 따로 생기부에 적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건 이제 과세특은 선택의 영역이니까 알아서 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나중에 아이들이 입시에 있어서 생기부 과세특을 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학생 1대1로 제가 얘들아 이런 과세특 있으니까 양식이 이러니까 한글로 보내줘 라고 해서 정말 1대1로 모든 학생들 개인별 초안 작성과 첨삭을 통해서 생기부 세트까지 1대1로 관리 중에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아이들한테 들었는데 한 6월 초 정도에 수행평가와 생기부 과세특이 진행된다고 해서 바로 기말고사 때도 동일하게 진행할 내용입니다. 동성고 1학년 영어 기말 대비 수업은 주중반, 주말반 두 반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두 반 다 커리큘럼이나 진도 사항은 동일하고요. 주중반은 5월 6일 수요일에 개강하였고 수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정규 수업 시간이고요. 일요일 반, 주말반은 5월 11일에 개강하였고요. 일요일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주중반, 주말반마다 클리닉 시간을 개별 써놓긴 했는데 사실 동성고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 사는 학생들도 많고 이제 타학원, 타과목 겹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클리닉 시간은 수, 토, 일 중에 저랑 개별 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렇듯 정말 동성고 영어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정말 까다롭고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2026년 성능 메가스터디는 정말 믿고 맡겨만 주신다면 동성고 영어에 정말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동성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남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